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건강한 치아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즐거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도 관련이 있어서 구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중장년층의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반가운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의 가수 안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대 다시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네, 오늘 함께 방송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중장년층의 구강관리법입니다. 네. 안혜진 씨는 평소 치아나 잇몸 관리 좀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좀 잇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꾸준하게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정말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네. 잘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스케일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장년층 분들도 요즘 치과에 자주 내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이유로 내원을 하시게 되나요? 네, 중장년층 환자분의 주요 치과 내용은 치주염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밤새워 놀고 그래도 그 다음날 공부한다거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중장년 된 후로는 밤새 놀면 그 다음날 잠자거나 쉬어야 되는 것처럼 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는데 이 상주균의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면역 반응이 떨어져 버리면 입이 붓거나 텁텁하거나 치석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려요, 이제 양치할 때 피나요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대부분 중장년층의 주요 치과 내용 원인은 치은연, 치주염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잇몸이 간질간질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아가 조금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주 조직인데 네. 잇몸, 치조골, 네. 그다음에 치주 인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잇몸에 염증이 나면 우리 몸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혈류를 많이 보냅니다. 그 혈류 안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호중구 같은 것들이 염증하고 싸움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잇몸이 안 좋으면 이가 들뜬 것 같아, 잇몸이 부었어, 텁텁해 하는 것 그런 이유가 그 주요 원인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치석을 제거해주면 많이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더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또 잇몸 관련된 영양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네. 영양제 섭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잇몸 영양제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잇몸 영양제라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잇따르면 좋은데 그걸 먹었을 때 치석을 제거해 준다면 제가 먼저 먹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약이 치아 주위에 생긴 치석을 제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증상을 완화해 줄 뿐이지 원인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약을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가시가 bek혔습니다. 가시가 bek히면 가시를 놔두고 약을 먹을까요? 아니면 가시를 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가시 당연히 다 빼야죠.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고름이 생길 수가 있고 붓거나 하지만 가시만 제거하면 기간은 틀리겠지만 자연히 아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치석만 제거한다 그러면 구강영양제 먹지 않아도 충분하게 건강한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석 관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네.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54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양치질을 잘해서인지 나이에 비해 잇몸과 치아가 건강한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치과를 별로 갈 일이 없는데 잇몸 관리를 잘 하려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치질을 잘 해도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양치질을 꼼꼼히 해도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되나요? 간혹 하다 보면 네. 양치질을 잘 하시고 치실 잘 사용하시면 네. 1년, 2년 동안 스케일링 안 받아도 되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환자분이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열심히 닦으시고 관리 잘하면 스케일링은 그냥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하면 큰 문제 없이 다음 방문까지 연기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넘게 스케일링 안 받은 분도 계시니까 네. 잘만 관리하면 스케일링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네.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양치질을 좀 한 번에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잇몸이랑 치아 그 경계선이 조금 파이는 파여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양치를 좀 길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가끔 이제 남자 사우나 가다 보면 2, 30분 닦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되면 치아 망가져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되레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망치는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욕실 같은 데 타일이 있으면 타일 100번 닦거나 10번 닦거나 타일 부분은 똑같아요. 문제는 네. 이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몰딩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치아와 치아 사이거든요. 네. 그 부분만 잘 닦아주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는 10번씩 아니면 뭐 우리가 3, 3번이나 3분 정도만 네.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58세인데요. 예전부터 잇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바쁘게 사시다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는 분이 잇몸이 안 좋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세요. 네. 라는 사연입니다. 선생님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보면 치주염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거의 7, 80%입니다. 그러면 치주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똑같이 7, 80% 돼야 되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는 거고 현재 연구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치주염이 있다 그러면 치매와 관련 없이 치과에 내원해서 염증 치료 받으시고 건강한 잇몸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중장년층의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구강 청결제는 양치 직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저요? 네. 저는 X가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바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양치질을 안 했을 때 그냥 가글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면 네.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하겠는데. 저의 답변은 X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구강 청결제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열심히 닦는다면 구강 청결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심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관리 잘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 여하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선택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치실을 자주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치실을 또 많이 사용하신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저는- 좀 경험담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음식물이 끼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해 주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를 또 한번 지고지순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네. 요 치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치면을 닦아주는 방법이지 치아를 넓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좀 나는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해서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밑으로 눌렀을 때 잇몸에서 압박이 느낄 정도까지만 들어가셔야 되는데 더 깊숙이 넣어서 피가 나거나 네, 네. 그 치주인대를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것도 한 5번, 10번 이내 내에서만 살살살 해서 느낌이 납니다. 왁스가 묻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깨끗하다는 느낌이 포도덕이 나면 안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치간 칫솔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틈이 생길 수도 있나요? 어느 누구나 젊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치조골이 녹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적으로 녹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잇몸이 좀 내려가는 경우 있고 치실보다도 치간 칫솔이 더 효율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치간 칫솔 쓰시는 게 맞는데 이것 또한 이제 뼈를 녹인다거나 치아를 넓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들에 따라 아니면 상황에 따라 공간이 크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 때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중장년층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모임 같은 데 나가보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중장년층 되면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나 피곤해서 안 닦을래. 오늘 좀 피곤해서 건강 뛰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여행 갔는데 오늘 하루는 어때 해서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면역기능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장년이 됐다면 피곤해도 일어나서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건강하고 냄새도 안 나고 피도 안 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듦에 따라서 더 열심히 치과에 내원하셔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죠. 우리가 피 검사를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거하는 부분처럼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 점검 받는다면 구강 건강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정기적인 내원 검사와 또 스케일링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더 열심히 치료해서 건강한 깨끗한 치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다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 곽기태 선생님 그리고 안혜지 씨와 함께 중장년층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